2년 전 결혼한 30대 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60대 부부. 딸은 결혼을 하면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위의 근무지인 다른 지방으로 이사하고 전업주부가 됐는데요. 1년 전 아이를 낳은 후부터 폭식을 하는 횟수가 늘어나더니 쇼핑 중독에 빠져 한 달에 수백만 원의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은 절대 사지 않겠다는 각서를 여러 번 썼지만 그것도 잠시뿐. 딸의 쇼핑 중독은 점점 심해져만 갔는데요. 사위 몰래 고리로 사채를 쓰고 카드깡으로 돌려막기를 하던 딸은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자 결국 친정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쇼핑 중독으로 이혼 위기에 처한 딸이 원망스럽기도 안쓰럽기도 하다는 부부. 자제력을 잃고 중독 상태에 빠진 딸이 앞으로는 혼자서 물건을 사거나 빚을 지지 못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최근 언론에 실려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 60대 부부의 사연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부부는 이제 2년 전 결혼한 딸 때문에 고민인데 이 딸이 쇼핑 중독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일남일녀를 두고 있는 60대 부부의 사연입니다. 아까 원래 남부럽지 않게 이 두 자녀가 정말 부모 말도 잘 듣고 잘 장성해서 비록 많이 모아놓은 돈은 없고 하지만 정말 항상 흐뭇하게 살아왔던 그 60대 부부였는데 딸이 이제 2년 전에 시집을 가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손주를 낳아서 손주를 보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결혼한 딸이 지금 너무 쇼핑 중독 상태가 심각해서 이 60대 부모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사연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30대 딸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지금 뭐 살고 있는 그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 이 남편이 이제 좀 직장이 다른 지방에 있습니다. 다른 지방에 있다 보니까 딸이 그냥 본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전업주부가 된 거죠. 타지로 가서 전업주부가 된 이후에 1년 후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쇼핑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 남편과 좀 떨어져 있고 아이를 낳은 그 순간부터 그 지점에 이제 쇼핑 중독에 빠졌는데 좀 정도가 심합니다. 예, 여러 가지가 좀 여성에게 제가 볼 때는 단순히 뭐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쇼핑 중독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다니던 회사 그만뒀죠.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어떤 큰 환경의 변화가 있었죠. 살고 있는 곳도 남편 직장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으니까 주변에 뭐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 곳으로 갔죠. 거기다 이제 아이를 낳게 됐고 아이가 이제 어립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여성이 약간의 우울증 증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형적인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쇼핑 중독 이전에 일단 폭식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밤에 폭식을 하면 당연히 건강도 안 좋아지고 체중도 크게 불겠죠.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를 낳게 되고 이 결과적으로 또 쇼핑 중독에 함께 빠지게 된 건데 문제는 쇼핑을 어느 정도 하냐면 일주일에 30회 홈쇼핑에서 삽니다. 일주일에 30회, 한 달이 아니고요. 홈쇼핑을 TV를 보면서 계속 물건을 사는 거고 이후에는 백화점에 가서 한 달에 4,500만 원이 넘는 백화점 좀 더 비싼 물건들을 파니까요. 4,500만 원이 넘는 돈을 쓰기 시작했고요. 당연히 카드로 당시에는 결제를 하더라도 한 달 후에 대금 청구가 되니까 남편이 알게 됐겠죠. 남편과 점점 부부싸움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심각해지니까 남편에게 각서까지 썼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렇게 물건을 막 사는 일을 하지 않겠다. 하지만 중독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각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고 점점 쇼핑 중독, 남편의 입장이나 뭐 아버지 입장에서는 낭비 벽이 심해져 갔고요. 중독이라는 단어가 또 한 가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물건을 샀어요. 그럼 그 물건이 이제 안 필요하니까 그런 비슷한 물건 안 사야 되는데 비슷한 물건을 또 삽니다. 또 사니까 당장 필요 없으니 박스도 안 뜯고 택배 박스가 그대로 쌓일 정도로 그러니까 산 거를 또 브랜드 다른 걸 사기도 하고 색깔 다른 걸 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사서 결국은 큰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사람마다 좀 다른데 뭐 신발만 또 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가방만 사는 사람이 있고 막 그렇다던데 이런 경우는 이제 대책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워낙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월급으로 안 되니까 사채까지 빌렸었어요. 예, 가진 돈 다 쓰고 나니까 뭐 쓸 돈 없는데 남편한테 얘기해서 또 돈 얻어서 또 쇼핑해서 다 쓰고. 그리고 이제 남편 더 이상 안 주겠죠? 그러니까 남편 몰래 이제 고리로 사채 빌렸어요. 사채에 손대기 시작하면 상당히 심각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카드깡이에요. 카드깡 하다가 또 안 되니까 핸드폰 깡도 합니다. 그래서 돌려막기 하다가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빚이 불어나고 남편한테 들통나니까 집에서 도망가고 친정으로 가버립니다. 친정에서는 이제 빚도 좀 갚아주고 이래서 집으로 다시
보냈나 봐요. 또 돌려보내고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몇 주 있으니까 또 왔어요. 친정집으로. 그 얘기는 바꿔서 계속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행위를. 결국 사위 같은 경우는 견디다 못해서 이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어린 손주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마구잡이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호더라고 얘기해요. 수집광. 예. 이제 모으는 사람을 호더라고 그러고 행위를 이제 호딩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어떤 물건을 채워놓고 놔두지 않으면 심정적으로 불안감을 불안하군요. 느끼는 예. 이런 사람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는 쇼핑백을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싸놨다 그러면 이건 쇼핑 중독 징후가 보이는 것이거든요. 예. 이거는 주변에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저 지금 그 화면 보십시오. 저 쇼핑백에 저렇게 들고 있으니까 부모님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 딸 보면서 얼마나 그렇겠어요. 어떻게 하나 답답하겠죠. 그 친정에 와 있는 딸 자식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염없이 계속 이제 눈물만 흘리시는 거예요. 내가 자식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됐다 자책을 하고 계시는데요. 너 가서 사위한테 다시 안 그러겠다. 너 남편한테 가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 빌어라고 얘기해도 그게 뭐 대진 것도 아니고요. 특히 아버지는요. 담배를 끊으셨는데요. 이번에 다시 피우기 시작하고 매일 밤 술로 이렇게 지새운다고 합니다. 딸이 보면은 화가 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는데 이게 쇼핑 중독이 끊어진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어떻게든 혼자 쇼핑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빚도 안 지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렇게 사연을 보내시는 겁니다. 저 그림으로 저희가 표현을 했지만 참 화려하게 잘 쇼핑백 들고 저렇게 있는데 부모님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이 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부모님의 어떤 궁금증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돈 함부로 쓰는 딸,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으로입니다. 딸 부부가 이 문제로 사이가 나빠 걱정인데 이혼 사유가 되나요? 첫 번째 좀 설명을 해볼까요? 네. 법적으로 이거 막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2013년 이전에 있었습니다. 2013년 이전의 민법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네. 이제 한정치산자는 심신 미약이라고 보면 되고요. 쉽게 말해서 금치산자는 아예 심신상실이라 재산상 법률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한정치산자의 예로 낭비자라고 규정이 돼 있었어요. 낭비자. 네네. 그럼 이 사람이면 딱 낭비자죠.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위태롭게 하는 사람 이 정도인데 그 낭비자의 개념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그때는 이게 그냥 뭐 재벌은 예. 아무리 돈 써도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아니고 이 생활 수준에 비추어 봤을 때 자기 수입에 맞지 않는 가족의 삶을 위태롭게 할 정도가 되면 이제 낭비자가 됐는데 이제 과거에는 그래서 낭비자로 해서 한정치산 선고를 받으면 예. 그때는 후견인의 동의 없으면 못 삽니다. 이렇게 못 사게 돼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게 좀 약간 좀 전 근대적인 그런 제도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돈을 쓰는 건 개인의 자유인데 예. 그 돈을 쓰는 걸 가지고 아예 법률 행위를 못하게 이렇게 한정치산 선고를 내는 게 과연 맞느냐. 또 하나는 돈이 좀 많은데 약간 정신적으로 떨어지는 가족이 하나 딱 보이면 요거 어떻게 한정치산 선고 받아가지고 우리가 돈 빼돌려야겠다.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 이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아예 사라져 버렸고 지금은 우리 사건만에 자주 했던 성년 후견 제도만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특정한 정신적인 문제 없이 돈만 많이 쓰는 걸 가지고 낭비자라고 결정을 해서 법률 행위를 못하게 할 방법은 현재는 없는 네, 상황입니다. 법률 행위는 어렵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네. 무슨 성년 후견인 제도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성년 후견인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어차피 의사 능력이 지금 있는 충분하니까요. 거고요. 뭐 잘 쓴다 해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잘 사고 잘 쓴 사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되지 않고 예전에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자라는 용어도 다 바뀌었는데요.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 본인보다는 다른 사람의 어떤 법률적 부분 그런 것도 막기 위해서 낭비자를 청구할 수도 되는데 지금은 성년 후견 제도는 그 본인만 봅니다. 그 사람의 심신 장애로 인해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면 한정 후견이 되는 거고요. 아주 지속적으로 뭐 사무 처리 능력이 없다 그러면 완전 성년 후견이 되는데 지금 그게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소비를 뭐 법적으로 막거나 그러네요. 아니면 성년 후견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성년이 뭐 다만 이런 건 있을 예. 수 있어요. 이게 성년 후견 제도는 조금 전에 박준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전히 본인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내가 낭비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거 이거는 지금 고려사항이 전혀 아닌데 이 쇼핑 중독인 이 여성이 뭔가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성년 후견 제도가 개시될 수도 있겠지만 예. 그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개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뭐 성인이 돼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사안인데 이걸 책임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호소까지 하는데 법적인 방법은 없다라는 얘기고 결국에는 이 여성 자체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가정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수입을 넘어서 낭비를 했다고 하면은 경제적인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거의 명백하게 이혼 네. 사유가 된다고 봐야죠. 이거는 혼인 관계가 사실상 뭐 지금 사채까지 예. 좀 끌어쓰는 상황이 된다면 일단 이 딸을 바라보는 부모님 입장과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이혼 사유는 이 딸과 딸의 남편과의 사이만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상 뭐 낭비의 벽을 네. 지나쳐서 뭐 거의 사실상 가정생활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면 네. 이건 남편 입장에서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저는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저 두 여성분에게 좀 질문을 좀 간단하게 드려보는데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또 하나 이혼 사유가 되는데 지금 오늘 상담하신 분 입장에서는 법이 아닌 다른 해결책을 좀 제시해달라고 하는데 여성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우울증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이 딸이 예를 들어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낭비벽에 심하고 뭐 과소비가 있었던 딸이었다라면 성격이죠. 성격이고 좀 네. 이혼시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 딸이 직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꺼낸 이유가 그 전에 쇼핑 중독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난 증세들이 사실은 좀 그러하고 그러니까 직장을 갑자기 그만둔 여성들이 많이 겪는 일인데 자신의 존재가 갑자기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러니까 전업주부가 되고 집안에서 집안일만 하고 아이를 키우는 게 사실은 상당히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는 그게 가치가 얼마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밖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게다가 주거지가 변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여러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여성이 조금 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폭식으로 처음엔 드러났다가 폭식이 이제 쇼핑 중독으로까지 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면 심각해요. 제가 볼 땐 네. 정신질환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불 속으로 뛰어들면 죽을 걸 뻔히 알면서 계속 뛰어드는 사람이 있다면 정상이 아니죠. 지금 이 여성은 사채까지 써가면서 쇼핑을 하고 있다는 건 밖으로 상처는 안 나오지만 자기 스스로를 계속 위기 속으로 지금 네. 상처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 부분은 너무 감정적으로 우리 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고치면 좋아 보다는 좀 치료를 받게 하는 게 내면의 어떨까, 상처가 조금 크다. 따뜻하게 예. 안아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쇼핑 중독을 좀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게요. 지금 이 경우는 그 폭식증까지 갖추었는데 충동 조절 장애가 분명히 같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는 중독 같은 경우 내성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라든지 시간이 투자한 시간이 늘어나고요. 금단 증상이 있는데 만약에 쇼핑 거절 안 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또 불안이 같이 수반이 되거든요. 이거는 진짜 많은 단계까지 왔다라는 결론이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 쇼핑 중독의 진단이 되게 많아요. 뭐 아까는 뭐 얘기하셨듯이 내가 공허했을 수도 있지만 자기애를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라고 딱 단정 지으시지 마시고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의 결핍을 충족시킬 때 그러네요. 네, 아마 좋은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요 남편이 예. 이거 이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예. 이거 지병입니다. 지병이라고 생각하고 치료시켜 주려고 애를 써야죠. 어찌됐건 이 여성이 내 아이의 엄마고 내 아내잖아요. 그러네. 그러면 나 이외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남편밖에 이 사람 치료시켜줄 사람 없어요. 그러네요. 예. 치료하는데 주력해야지 이혼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저 부모님 입장에서 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상담을 해왔는데 이제 법으로 막는 방법은 없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딸이 왜 이렇게 왔는지 네. 심리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에서 좀 더 치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